토픽 멤버 여러분,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영철학자 서준입니다. 오늘은 우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그것도 패권을 가지고 갈까 하는데요. 우주 패권의 시대, 4차원의 우주 이야기. 책점이 너무 멋있는데 또 부제가 저는 참 재밌습니다. 별다른 시각에 별 볼 일 있는 우주 얘기.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우주 패권, 4차원, 그리고 이제 별다른 이야기, 별다른 시각, 다 너무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궁금한 게 우리 이철환 저자님이 누구신지,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쓰셨는지. 우주학자세요? 사실 저는 오랜 동안 경제 관료로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금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. 둘이 그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자기소개하지 않습니다.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 성균관대학교 재학중, 이거 중요하네. 재학중 행정고시 합격하셨어요. 몇 학년 때? 4학년 때. 오, 4학년 올라가면서. 올라가면서 행정고시. 이후 재정경제부, 현재는 기획재정부라고 하죠.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하였다.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을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주신 그때 핵심 아마 실무를 직접 담당하셨을 것 같은데.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그 당시에는 밤을 낮처럼 불철주야 그렇게 그 업무에 파묻혀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좀 너무 등한시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도 많이 성숙을 했고 그 자긍심으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 자긍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. 고맙습니다. 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 이제 입학생들 이제 막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준 게 하나가, 저도 얼떨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를 했어요. 사람이 살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의 우리 집의 모습보다 우리 자식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훨씬 더 나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 거다. 내가 공직에 들어가시고 내가 세상에 일을 하러 나왔을 때보다 내가 공직을 마치고 또는 내가 일을 마치고 은퇴할 때 훨씬 더 나은 조국을 만든다면 정말 그게 애국이고 충성인 거다.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정성들을 만들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산증인이신 것 같아서 정말 아까 그 말씀이 참 뭉클합니다. 내가 공직을 시작할 때는 그리고 내가 나올 때는 선진국 문턱이 아니고 선진국에 들어갔다. 참 우리 제자들도 꼭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본래나. 이렇게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서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지위원장,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시고 더 멋진 거는 2012년부터 21년까지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이 학생들 복 받았네. 주로 무슨 과목 가르치셨습니까? 주로 이제 경제정책론, 그리고 금융시장론, 국제금융론 이렇게 세 과목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실무를 일으켰던 그러한 경제 지식들을 갖다가 일반 이론보다는 아무래도 좀 실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조금 그 학생들한테 후학들한테 조금 제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역시 또 후학들까지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더 멋진 거는 왕성한 저술활동. 저술활동 멋져요. 최근에는 미래경제사회 변화상에 대한 저술활동.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시는 거죠.
좋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그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걸 스스로 이제 공부해가면서 공부한 결과물을 갖다가 좀 정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예, 이슈라든지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이 책을 쓰셨어요. 네. 예. 그리고 인공지능과 또 암호화폐 그렇죠.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 뭐랄까요, 이게 화두를 던졌다 할까. 사실 뭐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은 뭐 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런 이제 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대한 그 화두를 던졌다는 데 대한. 그러니까 항상 시류보다 앞서서 그죠? 책을 내시는 아주 미래를 예측하시는 최고의 저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유, 뭐 너무 과찬의 말씀. 저도 책을 쓰시면 참 부럽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좀, 다양한 분야에 뭐 지적 호기심이 조금 뭐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. 이게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아닌 게 이 중년 예찬 같은 에세이를 쓰시고 또 을의 눈물 같은 또 사회를 보시고 하는 게 이 잔의 운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. 뭐 거창히 말씀해 주십니다만 여하튼 이래저래 그 고민도 좀 하고 조금 힘들지만은 그들은 가끔 사실 그 저술을 하는 게 좀 뭐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게 또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우주 패권의 시대 4차원의 우주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. 아, 공무원 책이다. 공무원이 쓰셨구나. 왜 그러냐? 표준전과예요. 표준전과예요. 어떤 의미냐면 정말 우주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. 그럼 이 책부터 시작해야 돼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정말 아주 카테고라이즈도 잘 돼 있고 카테고리마다의 깊이 또 아주 균일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까지 딱 챕터별로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서 한번 궁금한 게 이겁니다. 아니 공직 생활을 경제로 하셨어요. 그죠? 그리고 뭐 그 사회활동은 또 교수도 하시고 그럼 경제학 교수를 하셨단 말이에요? 또 왜 갑자기 우주지? 우주에 꽂힌 사연이 있으세요? 그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뭐 사실 2020년일 겁니다. 아마 그 스페이스 X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을 갖다가 수송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사실 그 전에는 이제 그 소련의 그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을 갖다가 보냈는데 이제 그 스페이스 X라는 민간 기업이 그 우주인을 갖다가 수송하는 뭐 그러한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계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작년입니다만은 순수 우리 그 독자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그 발사도 굉장히 그건 뭐 우리 우주 그 개발 역사 40년상의 쾌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하고 또 그 연이어서 그 달 궤도선 다누리호도 성공적으로 그 발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탐사를 하고 있죠. 뭐 이러한 그 일련의 우주 그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 시작을 했습니다. 그걸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점차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이랄까 이런 게 이제 끌리게 되었는데 우선 뭐 그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이 그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우주 패권의 시대에서 떠올랐다고 이렇게 그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뭐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갖다가 했습니다만 이제 그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서도
그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그 질서와 표준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뭐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 뭐 우주군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이 우주군을 갖다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패권 경쟁이 이제 그 치열해지고 있다. 그렇죠. 이런 뭐 그런 그 시대상 우주 패권의 시대상 그게 이제 그 첫 번째의 어떤 뭐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는 그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통습과 연결, 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.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회과학자들은 그 자연과학을 갖다가 모르고는 실질적으로 뭐랄까 경쟁에서 이 그 현실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융합이 되어야만 시너지를 갖다가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또 창작물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과학기술 중에서도 그 우주라는 과제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막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다라고 그렇죠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우주군이 너무 재밌어요. 그 사실 우주군사령관이 있더라고요. 미국에도. 그럼 뭐 가서 스타워즈 하는 건가요? 2019년 말이죠. 19년 말에 미국 공군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그 우주군을 그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육군, 해군, 공군, 그리고 해병대, 그리고 해안경비대, 해안경비대. 이 5개의 군이 있었는데 이제 이 우주군이 공군에서 분리돼 가지고 제 육군이 됐습니다. 6번째 군대가.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우주군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창설하게 된 배경은 역시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 우주 강국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그 우위를 갖다가 유지를 해 나가고 또 안보와 경제 면에서도 우주를 통해서 이 자기 그 미국의 위협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뭐 저 정보를 갖다가 그렇죠. 캐치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는 뭐 그런 그 취지에서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 우주군이 이 미국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만들자 우주 강대국들을 뭐 말해서 러시아나 중국, 유럽, 일본도 그걸 이제 우주군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 우주군이 한국에도 그 뭐 지불할 수 있는 우리 오산 기지에 우주군이 파견돼 파견돼 있다기보다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북한 그 핵미사일 그 위협으로부터 그게 결국 한반도만 그 위험한 게 아니고 저기 미국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오산 기지에 미 우주군을 갖다가 이 창설을 했습니다. 우주 패권 경쟁이 뭐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죠.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는데. 우리도 지금 현재 기반이 되는 합참본부에 군사우주과를 신설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앞으로 여력이 되면은 우주 가령부를 갖다가 뭐 만들 계획을 뭐 조금 긴 시간을 두고 그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우주군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그 민감하면서도 절대적인 게 스푸트니크 위성 이 소련에 쏘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이제 나사를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스푸트니크 위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를 제가 좀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로
뭔가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거죠. 이게 왜 또 미국에서 그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게 독일군이 굉장히 강했잖아요. 네. 동맹군들이. 네. 근데 어디서 이렇게 밖에 나가냐면 유보트에 암호가 해독된 게 하나고 네.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호주 분인데 이분은 초고속 항공 촬영을 해요.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하면서 밑에를 다 찍는 거야. 이때 동문에서 코닥이죠. 확 큰다고요. 근데 쫙 촬영해가지고 밑에 야포가 몇 개, 군대가 몇 개, 탱크가 몇 대 있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이제 이 게임이 바뀌어버린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경쟁으로 하는데 네. 스푸트니크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날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? 나사가 1958년도에 그러니까 1957년도 그 한 해 전에 이제 말씀하신 스푸트니크가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위성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나서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 샥이라 해가지고 스푸트니크 충격에 빠진 미국이 그래서 나사를 그 다음 해에 1958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발족을 해서 했는데 연이어서 1961년도에는 유리 가간이라는 우주인이 보스토크호를 타고 세계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는 푸른 빛이야. 그 말에 더 미국은 분발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사실 그 나사 예산이 그 당시 가장 많을 때는 전체 예산의 4%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예산에서 그만큼 뭐 나사를 갖다가 키워야 돼, 육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 사로잡혔고 사실 그래서 성공을 했죠. 그 결국 그 결실이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세계 최초로 달에 그 착륙하는 뭐 그런 쾌거를 해서 그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나사의 그 역할이 그 과거보다는 많이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. 그건 이제 결국 나사가 그 위축됐다는 것은 민간의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 보면 될 겁니다. 하지만 우리 나사가 개발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이제 스피로브 이펙트가 있다고 적으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요? 나사 그 사실 그 나사가 이런 국가 위상 제고 이런 역할도 있지만은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역할을 지대한 공헌을 갖다가 했습니다.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나사 스핀오프로 해가지고 심박동기, 그러니까 심장 그 박동을 갖다가 지는 심박동기, 비체온계, 컴퓨터 마우스, 정수기 또는 필터기 뭐 그런 그 제품들도 전부 나사에서 나사에서 그 만들어낸 겁니다. 나사가 정말 참 큰 그 기술 주도를 했고 우리도 이제 뭐 누리호하고 달 탐사선들이 그 축적되는 기술들이 우주 기술들이 또 뭐 지금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선진 기술들이 다른 산업으로 또 이렇게 스피로브 되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.